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종합문제 2번 심화 13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감정평가법 징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행정법 문제랑 행정법 쟁점이랑 결부돼가지고 출제하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문제를 먼저 보면 이제 요거는 내부 감사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명의대여 금지 위반으로 이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 갑에게. 근데 이제 이런 사유로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이제 갑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해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음 1에서는 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요걸로는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이제 그 25조 2항에 불공정한 감정평가가 우려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 하면서 이제 그 처분 사유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을의 경우에는 아니 갑이 을의 그 주장은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갑과 을의 주장을 논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갑이 여기 소송을 제기한 거를 갑이 제기했는데 을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제 재처분을 할 때 이제 그 다른 사유, 그러니까 여기 1번에 있던 여기 25조 2항 사유를 들면서 그거 다시 위반했다 하면서 다시 똑같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논점에 정리해서 적고, 그다음에 업무정지 근데 이제 물음 1에서 부터 이제 가는데, 박사님께서 여기 보시면 목차를 이렇게 하나 빼셨더라고요. 업무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그래서 뺐는데, 제가 문제를 쭉 봤을 때 이 만약에 이 업무정지 법적 성질이 2번 물음에서도 좀 공용되게 쓰이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1번에서만 거의 다투는 것 같아서 제가 1번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조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쓰셨는데, 저는 법적 성질을 다루는 정도로만 썼고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의의랑 법적 성질 써주고 정말 간략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처분이다 명문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본다 라는 내용을 적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처분사의 추가 변경 여부를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여기 물음 1번 앞에 제가 개설을 조금 더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2번 쓰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의무랑 취지 적고, 이제 원래 처분이 존재했으나 이제 처분 사유로 들지 않았던 처분 사유를 이제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이런 취지 적고, 그다음에 사실 배점이 좀 남을 것 같아서 그 하자의 치유랑 구별하는 그 구별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도 같이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해서 학설, 그다음에 판례 적어서, 일단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판례 적고, 네. 그다음에 인정 범위에서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처분 당시에 존재하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랑, 객관적 요건으로는 저희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인데, 여기서 기사행 사시행 아니 기사행 이사통? 기사동 기사동 사시행, 그 내용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재량행위에서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서, 견해 대립이 있어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제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의 동일성을 전제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재량행위에서도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적어서, 이제 마지막 사안을 해결해서 앞에 여기 그 어디였지? 여기 요건 충족됐다는 내용이랑 이제 업무정지 처분이 아까 재량행위라는 내용을 적었으니까 그 내용을 같이 해서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적었는데, 그 결론에서는 결국 이 27조에 있는 명의대여 금지 내용이랑 여기 그 25조 2항 내용, 이 두 개가 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갑주장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냈고요. 물음 2번에서는 다른 사유로 든 건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이제 취소 소송을 패소했기 때문에 기속력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여기 개설을 제가 여기서 빼먹지 않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속력을 적고, 아니 개설을 적었고,
그다음에 기속력의 의의랑 취지, 그다음에 기속력에 대해서도 막상 쓰니까 또 배점이 남더라고요. 기판력과의 구별 기출. 네, 이것도 종전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특수 효력설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적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기속력의 경우에는 이제 실세법상 효력에 해당하고 기판력에서는 이제 소송법상 효력, 판례 관련된 거고 얘는 여기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실체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니까 실체법상 효력이다. 라는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범위에서는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나눠서 주관적 범위는 저희 그 법조항에 있는 그 내용이고 객관적 내용은 저희가 아는 네, 판결 음, 주문에 적시된 그 내용에만 그러니까 그 처분에만 해당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이랑 적고 요거를 어디에 넣을까 하다가 사실 뒤에 그 판례를 추가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했는데 저는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이제 기속력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앞에 쓴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네. 음, 그래서 네, 뭐 하여튼 요거는 일단 저는 여기다 썼습니다. 그다음에 기동력의 내용에는 저희 이제 반복 금지 의무, 원상 회복 의무, 재처분 의무 해서 저는 반원제로 외웠고요. 그래서 반복 금지 의무 내용 네,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처분. 그다음에 네, 원상 회복 의무는 네, 다시 돌리는 거고 재처분 의무는 저희 그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적혀져 있습니다.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기속력의 위반 의무 제가 왜 이렇게 적었죠? 위반 효과가 맞지 않을까요? 그래요, 의무? 어,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위반. 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네, 기속력을 위반했을 때 효과를 적으려고 했던 건데 그 기속력을 위반한 경우는 중대명사 입장에서 당연무효가 된다. 둘 다 중대하고 명백하니까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을 적었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제 패소하여 이제 제처분 의무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여기 25조 제2항의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이제 뭐 반복금지 의무나 이제 기속력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도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 위반이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례 처분은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음. 네. 네, 저는 감정평가법 심화 14절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가 모르겠다고 적혀 있어. 여기 책에 모르겠다라고 적어놔가지고 했는데 사실 하면서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일단 여기도 보시면은 목차가 학설 막 나오고 막 구별 여부, 법률상 이익의 범위 이런 학설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책이랑 좀 다르게 적기는 했는데 일단 제가 쓴 거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뭐 2개월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1개월 뒤에 이 감정평가 법인 등 갑 얘가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2개월밖에 못 받아가지고 심리하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중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논하기 위해서 별표 3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 이 가중처벌의 가능성까지 더해가지고 협의 소익이 있는지를 논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거니까 논점의 정리는 그냥 한꺼번에 적었어요. 그리고 별표 3의 법적 성질해서 일단 개설한 다음에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행정규칙이 실질을 가져서 법규성이 문제된다라고 하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적었습니다. 음. 그래서 15점이나 되기 때문에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수권여부 기준서를 따로따로 내용을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판례는 이제 종전에는 그냥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나눠가지고 썼었는데 최근에 다수 의견은 부령 형식이라도 그 관계없이 다 준수를 해야 되니까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경우라고 해서 그냥 별표 성의 법적 성질은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한 번 더 적어줬어요. 사실 여기 이렇게 적는 거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박사님이 여기 사안이 적용해서 따로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도 이렇게 따로 적고 별표 3은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라고 적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협의 소익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건데, 이게 일단 취소소송 계속 하다가 처분 기간이 경과해서 소이익이 소멸했어요. 근데 이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에 기해서 소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고 개설에 적어줬습니다. 그다음에 협의 소이익의 의미 취지 적어줬고요. 그다음에 이게 굳이 이문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라고 적어줬잖아요. 그래서 이 12조 이문의 해석을 먼저 관련 규정 검토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문이랑 2문에서 똑같이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학설에서 일단 1문이랑 똑같다 해서 원고 적격이다라고 보는 학설이랑 2문은 그거랑 다르게 협의 소익이다라고 보는 권리보호 필요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학설 이름이 세 가지나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비구별설, 입법상 비과호설, 원고 적격설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편한 거 골라서 적으시면 되는데 이게 필기노트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 그 종합문제집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제가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그냥 원고 적격, 권리보호 필요설이 저는 머리에 좀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걸로 적었습니다. 음. 검토해서 일단 뭐 이런 이유로 법률상 이익을 이문이 그거를 협의 소익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법률상 이익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또 학설 판례 검토 적어줬고요. 일단 학설이 또 여기서는 또 이렇게 안 나오긴 해요. 그 아예 학설 이름이 없거든요. 학설 이름이 없고 그냥 이런 견해, 이런 견해, 이런 견해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전에 썼던 거 보니까 뭐 어디서 보고 뭐 소극설, 적극설, 뭐 정당한 이익설 이런 식으로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막 찾아보니까 뭐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뭐 법률상 이 뭐 제 1문이랑 똑같이 본다 해서 뭐 개직구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다음에 판례의 태도는 이게 또 제 2문에 대해서 직접적 그 개직구 이거를 말하고 뭐 간사경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적어졌어요. 이거는 또 어디 있냐면 요겁니다. 운수사업 면허정지 처분이 가중처분 요건을 정한 이제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이 이문에 대한 그 범위, 그거는 여기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검토는 1문이랑 별개로 보는 경우에 법률상 이익은 국민권익구제 범위 확대 경향에 비추어서 경우에 따라서 정당한 이익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고 했어요. 다음에 이제 가중처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얘가 협의 소익을 가지는 건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할 건데 일단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협의 소익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실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면은 소위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도 처분이 외형상으로 남아 있어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위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제재적 처분이 가중처분 요건인 경우에 판례의 태도와 검토를 적어줬습니다. 이건 종전 판례랑 최근 판례가 있고 또 최근 또 별개 의견까지 있어서 이걸 별개 의견을 위에다가 적을까 밑에다가 적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검토에 적었어요. 음. 그래서 소결로
장래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해당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 소익이 인정된다라고 소결을 적어주고 사안의 해결은 이제 한꺼번에 별표 3의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뭐 원칙적으로는 이런데 결국에 협의 소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작성을 하고 끝났습니다.